자, 첫 번째로 만든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이 아까 이렇게 나온다고 좀 전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안에 Hello World라는 글자가 나와 있고 여기도 이제 Hello World라고 나와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생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 모습이에요. 그러면 요 화면 있죠. 요 화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액티비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액티비티가 화면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면 한 개는 하나의 액티비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만약에 화면 디자인이 뭐 5개가 있다. 그러면 액티비티를 5가지 종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생성된 프로그램의 지금 내용을 한번 이해하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한번 이걸 보죠. 여기 보면 아까 화면 하나가 하나의 액티비티라 했죠. 그래서 이 화면을 좀 옆으로 옮길게요. 이게 됐습니다. 자, 화면을 옮겨서 볼게요. 여기 보면 메인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앱 컴패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를 계승을 받아서 이 메인 액티비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나타내는 게 하나의 액티비티인데 그 액티비티의 이름이 뭐냐 하면 메인 액티비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액티비티가 처음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불리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가 onCreate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액티비티가 만들어질 때 불리는 함수의 onCreate에서 하는 일은 뭔가 하면 UI 디자인을 해요. UI를 어떤 걸 할 거냐. 유저 인터페이스를 UI라는 게 유저 인터페이스죠. 그러니까 버튼이라든지 메뉴라든지 화면의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라는 걸 설계하는 것을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러한 유저 인터페이스 객체, 그러니까 뭐 화면 객체, 화면을 만드는 코드가 onCreate라는 함수에 보통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여기 보면 set content view라는 코드가 있죠. 이 코드가 요 view라는 말이 뭔가 하면 화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UI 프로그래밍을 하면 view라는 걸 많이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다 화면이에요. 요런 오브젝트 있죠. 요 아이콘이라든지 요런 아이콘들, 그 다음에 글자들, 그 다음에 요런 것을 이제 우리가 캔버스라고 하는데 이런 화면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글자들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화면에 보이는 어떤 객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다 뭐라 부르는가 하면 view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이 텍스트 이거는 이제 텍스트 뷰 이거는 뭐 아이콘 뷰 이런 식으로 뷰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set content view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화면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이제 set content view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r.layout.activity main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뭘 나타내는 건가 하면 요 r이라는 건 여기 보면 프로젝트에 지금 이 소스 코드 main activity java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 있죠. 여기 main activity java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resource라는 폴더 있죠. 이 리소스가 뭔가 하면 요 R이 나타내는 것이 요 리소스 폴더를 가리키는 것이 R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R을 한번 펼쳐 볼게요. R을 펼쳐 보면 여기 중간에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레이아웃. 여기에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죠. 이 레이아웃이 뭘 나타내는가 하면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레이아웃.
그 다음에 이 레이아웃을 다시 펼칩니다. 펼치면 여기 안에 activity underbar main 점 그 다음에 xml이라는 파일이 있죠. 이게 여기 지금 이런 파일이 있어. 그래서 activity main이라는 요 말이 가리키는 것이 요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res 폴더 밑에 layout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 안에 있는 특정한 파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을 우리가 res 폴더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폴더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resource라고 불러요. 그럼 resource는 뭐냐 하면 화면에 나타내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우리가 view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 view를 만들 때 여러 가지 view의 내용을 채우는데 이걸 코드로 채울 수도 있고 코드가 아닌 것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숫자를 20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색깔을 뭐 예를 들어 red 이런 식으로 색깔을 적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화면에 나타나는 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상수라든지 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비트맵이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화면 모양 심지어 이런 것과 같이 화면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resource라고 불러요. 그래서 UI를 가지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리소스들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 리소스를 이용해서 화면에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거나 혹은 상수를 사용하거나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리소스마다 어떤 특정한 숫자가 리소스 하나를 가리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리소스마다 일련 번호를 붙일 수 있겠죠. 1번 리소스, 2번 리소스, 3번 리소스 이렇게 리소스마다 일련 번호를 붙일 수 있는데 이런 일련 번호를 붙이는 것은 굉장히 번잡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작성하는 곳에서는 유저가 리소스를 만들면 그 리소스에 대한 특별한 숫자, 상수 값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숫자를 직접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 대신에 이와 같은 상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 상수가 뜻하는 게 요걸 뜻한다는 거예요. res 폴더 밑에 layout 폴더 밑에 activity underbar main.xml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소스를 가리킬 때 이 확장자 있죠. 여기 있는 이 확장자는 리소스에서 요걸 요런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resource id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상수입니다. 상수. 요게 상수인데 확장자는 상수의 이름으로 resource id를 쓸 때 확장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ml 빼고 파일의 이름 가지고 확장자를 써요. 그 이름 리소스 아이디를 씁니다. 그리고 R은 대문자로 씁니다. R은 대문자로 쓰면 이거는 그냥 이 리소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소문자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activity underbar main.xml과 같이 리소스에 등장하는 그런 파일의 이름들은 모두 소문자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주의할 점이에요. 우리가 자바를 배울 때 자바에서 상수는 모두 대문자로 한다. 이렇게 이제 배웠죠. 그런데 다 이 원칙을 다 적용하는데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서 리소스 아이디만 R만 대문자로 하고 요거를 소문자로 써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요게 리소스 아이디라는 게 눈에 확 드러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모두 이름을 소문자로 씁니다. 자,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이번에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이 파일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일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 파일을 이제 알 수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파일이 나오죠. 보니까 뭐예요? 이 파일이 이러한 모양이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지금 요게 헬로 월드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XML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XML이 이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뷰의 모양을 나타내는 걸까? 그런데 여기 지금 버튼이 여기 세 개의 버튼이 있죠. 여기에 보면 세 개의 버튼이 있는데 코드가 있고 스플릿이 있고 디자인이 있어요. 요거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 코드라는 것은 텍스트로 보여주는 거예요. 스플릿은 둘 다 합니다. 둘 다 보여주는 거예요. 차례대로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은 디자인이 선택되어 있는 것이고 코드를 누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화면에 나타나는 디자인 있죠. 그 디자인이 이 XML 파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XML 파일이 뭔지가 또 궁금하죠. XML은 뭔가 하면 여기 E가 extensible이에요. extensible. 그 다음에 M은 markup입니다. L은 language의 약자예요. 그래서 extensible markup language인데 이 markup language가 뭐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뭔가의 정보를 나타낼 때 태그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이거를 마크업을 우리가 다른 말로 태그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A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CT 이렇게 하고 서울 이렇게 적는다면 이 서울이라는 것이 도시를 나타낸다라는 걸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정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요 CT라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요걸 태그라고 불러요. 태그 혹은 마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서울이라는 정보를 나타내는 요런 게 뭐예요? 메타 정보죠. 이런 걸 우리가 메타 정보라고 불러요. 정보에 대한 요 데이터에 대한 이게 데이터면 메타라는 건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의 데이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C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게 마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다 해서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데 이 마크업 랭귀지의 대표적인 것이 HTML입니다. HTML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HTML이 뭔가 하면 Hypertext Markup Language예요. 이게 Hypertext Markup Language. 마크업 랭귀지는 안 쓰고 되어 있죠. 이 HT라는 게 Hypertext의 약자입니다.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가 HTML이에요. 그러면 HTML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이버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크롬인데 크롬은 지금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지만 다른 웹 브라우저는 그 소스 코드를 보는 게 메뉴에 또 각각 다르니까 찾아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에 페이지 소스 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하면 지금 이런 텍스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요 화면을 이제 이 웹페이지를 내가 네이버 웹페이지에 가서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이 웹 브라우저가 있어요. 이게 웹 브라우저. 이게 이제 PC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웹에서 네이버 웹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접속했어요. 그랬더니 네이버 서버에서 이 네이버.com을 접근하면 파일이 하나 쫙 날라옵니다. 이게 텍스트 파일. 글자로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이 날라와요. 그 텍스트 파일이 어떤 파일인가 하면 이 파일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다운로드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쭉 가보면 뭐 여기 지금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최신 검색어 이런 말이 나오고 여기 지금 검색어 저장 이거 뭐 웹페이지에 읽어보면 중간에 이런 글자들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런 글자들이 들어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 텍스트 문서가 이 텍스트 문서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이런 문서를 HTML 문서라 불러요. 보면 요 시작 태그가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뭐 스팬이라는 게 있고 또 여기 스팬이라는 게 있죠. 닫는 게 있죠.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만약에 A라는 태그가 있다 그러면 A 태그가 끝나는 걸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B 태그가 시작하면 B 태그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요게 요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떤 태그 안에 또 다른 태그가 들어가면 요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 태그는 이걸 텍스트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 웹 브라우저가 이 텍스트를 그림으로 바꿉니다. 그림으로 바꿔서 이런 모양으로 화면에 이런 모양으로 바꾸어서 보여줘요. 이걸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웹페이지 안에 이제 이미지 같은 링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다 받아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웹 브라우저예요. 그러면 이 HTML 태그에서 요 E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태그인데 여기 보면 A라는 게 이제 태그의 이름이에요. div라는 게 태그 이름인데 요거는 뭔가 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그 태그의 attribute라고 불러요. 그래서 attribute인데 요 보면 뭐뭐는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뭐뭐는 하고 값이 들어있죠. 그래서 요게 뭔가 하면 attribute name이고 요 는이라고 되어 있는 요것이 attribute value예요. 그러니까 name과 value의 쌍으로 옵션이 여기 이제 이게 하나의 attribute인데 attribute 옵션이죠.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attribute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A라는 태그에 이게 하나의 attribute고, 그죠? class라는 게 하나의 attribute고, title이라는 게 또 하나의 attribute고, href라는 게 또 하나의 attribute죠. 그래서 이 A 태그는 attribute가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웹 브라우저는 이런 HTML 문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HTML 문서를 받아요.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가지고 먼저 컴퓨터 내에서의 자료 구조로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자료 구조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 자료 구조가 어떤 자료 구조인가 하면 트리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트리 형태의 자료 구조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화면에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이건 이제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웹 브라우저, 크롬 같은 웹 브라우저가 이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HTML은 이 하이퍼텍스트가 뭔가 하면 여기 보면 이 어떤 문서가 네이버 문서에 가면 이걸 누르면 어디로 갑니까? 증권 누르면 증권 문서로 가죠. 이게 이걸 우리가 링크라고 부르죠. 이걸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우리가 하이퍼링크라고 불러요. 하이퍼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은 링크를 포함한 문서, 이걸 하이퍼텍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요런 A라고 되어 있는 태그가 요게 그 링크로 나타나고 요 링크를 누르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요 href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한번 지우고 얘를 한번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여기 이게 여기 A라는 태그가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인가 하면 여기까지가 A예요. 그러니까 A 태그고 나머지는 요거는 다 뭐예요? 애트리뷰트죠. 그럴 때 도움말이라는 게 링크로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A하고 도움말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A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도움말이라는 게 링크로 나타나요. 근데 요 링크를 누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애트리뷰트 중에 href, 이게 이제 Hypertext Reference죠. href라는 로 되어 있는 요 value 있죠. 요 웹페이지로 간다는 뜻이에요. 요 웹페이지로 이 도움말이라는 게 링크로 나타날 텐데 이 도움말이라는 링크를 누르면 요 웹페이지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HTML에서는 태그의 즉 마크업의 의미가 이미 확정돼 있죠.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서 A라는 기계에서 B라는 기계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면 옛날에는 네트워크가 느리고 컴퓨터가 느렸기 때문에 특정 이진 값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정보를. 그래서 첫 번째 2바이트는 어떤 의미고 그 다음에 3바이트는 어떤 의미고 그 다음 2바이트는 어떤 의미다와 같이 각각의 바이트별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양쪽이 A와 B 양쪽이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인코딩 되었다라고 부르죠. 정보가 특정한 값으로 인코딩 된 값을 보내요. 그러면 새로운 사이트 C가 있을 때 C는 또 다른 형식으로 데이터를 받고자 한다면 이걸 갖다가 다른 형식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값을 받는 B 입장에서도 이 정보의 각각의 요 바이트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받는 쪽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해하는 것이. 컴퓨터는 잘 이해하겠지만 누가 이해하는 게 어려워지는가 하면 사람이 이진값의 이 2바이트, 3바이트, 2바이트 각각씩 무슨 뜻인지를 사람이 이해해서 디버깅하고 코드를 짜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이제 결정했는가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웹이 널리 퍼져 있을 때 이 정보를 전달할 때 우리가 텍스트로 정보를 전달하자는 거예요. 텍스트로 정보를 전달할 때 그러면 23 이런 텍스트가 있을 때 이게 무슨 정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보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태그로 이렇게 표시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디그리다 뭐 하면 이게 디그리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이게 age다. 그러면 24가 이번에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23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 태그로 나타내면 되는데 이 웹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걸로 이미 등장한 게 뭐예요? HTML이 등장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HTML로 정보를 전달하는 건 적합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하이퍼텍스트를 나타내는 HTML은 태그의 의미가 확정적이기 때문에 age와 같은 이런 태그가 없어요. 그래서 이 age라는 태그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age라는 태그를 붙여서 정보를 전송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웹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돼야 되는가 하면 유저가 태그를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든 규약이 XML이라는 규약이에요. 그래서 XML로 정보를 표현하자라는 것이 XML의 등장 배경이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XML은 웹에서 문서를 전달할 때 많이 쓰이고 우리나라 정부 문서 있죠. 정부 문서가 각각의 기계들 간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외교부의 컴퓨터에서 뭐 다른 뭐 산자부의 컴퓨터로 데이터가 전달될 때 혹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번호 등본 데이터가 뭐 어디로 전달될 때 이럴 때 중간에 이제 데이터가 전달이 되죠. 그 데이터를 이진 값으로 인코딩 하지 않고 텍스트로 보내면 프로그래머가 이해하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텍스트를 어떤 형태로 보내느냐 하면 정보를 실어서 보내야 되니까 HTML로 형식으로 된 문서로 만들지 않고 XML이라는 문서 양식으로 보내요. 그래서 정부 표준 XML 문서들이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ML이 웹에서 정보를 전송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정보 표현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XML의 장점들이 있고 또 널리 사용되니까 XML은 어떤 정보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도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떤 정책을 택했는가 하면 이런 리소스를 나타낼 때 리소스를 나타낼 때 XML로 나타내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요 activity underbar main.xml은 뭔가 하면 요거는 화면을 나타내는 건데 화면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다 view라고 부른다 그랬죠. 화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했어요. 그러면 이 화면은 뭘로 여기 있는 이 화면은 뭘로 채우는가 하면 여기 있는 요 글자로 채우잖아요. 그죠? 그게 요 뷰가 요것도 하나 뷰예요. 그 뷰가 텍스트 뷰예요. 그래서 텍스트 뷰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ayout width가 있고 layout height가 있습니다. 이 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wrap content예요. 이 뷰의 크기를 정해야 되죠. 그래서 세로 폭의 크기와 가로 폭의 크기를 정하는데 layout width는 세로 폭이에요. layout height는 가로 폭입니다. 그러면 wrap content는 뭔가 하면 그 뷰를 화면에 표현할 만큼의 크기, 화면에 표현할 만큼의 크기란 뜻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배우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크기가 랩 컨텐트 크기다. 그러니까 요만한 크기로 헬로 월드라는 글자 크기만큼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 글자의 내용은 뭐냐 하면 헬로 월드잖아요. 그게 여기 있죠. 글자의 내용은 텍스트는 헬로 월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태그고 텍스트 뷰라는 게 태그죠. 이 텍스트 뷰는 언제 끝나는가 하면 어떤 A라는 태그가 있으면 끝나는 건 이렇게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도움, 말 이렇게 아까 이런 거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태그가 B라는 태그가 있을 때 요 안에 이런 요게 이제 요 안에 있는 게 트리니까 이게 이제 자식으로 표현되는데 아직 뭐 배우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럼 태그가 요렇게 내용이 없으면 요렇게 끝날 수도 있겠죠. 이걸 요 안에 중간에 있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을 때. 그러면 요런 태그를 어떻게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가 하면 B인데 시작되었다가 끝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를 보니까 텍스트 뷰를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요?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태그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건 뭡니까? 이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애트리뷰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뷰의 애트리뷰트다 하는 거예요. 이 애트리뷰트의 역할은 뭔가 하면 텍스트 뷰, 화면에 글자를 출력하는 뷰에 속성들이 어떤 속성들이 있다라는 걸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요것은 내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네 줄은 뭔가 하면 요 네 줄은 위치를 나타냅니다. 위치.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위치를 요 페어런트라고 하는데 이 페어런트가 부모 뷰인데 아직 이런 내용은 안 배웠죠. 그러니까 이건 뭐 놔두죠. 또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 지금 여기 각 제일 외부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뷰가 뭔가 하면 이게 constraint layout이라는 뷰예요. 이게. 그래서 뭐 그런데 그건 뷰를 설명할 때뭐 다시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텍스트 뷰가 화면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XML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모델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MVC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MVC 모델을 따라요. M은 뭔가 하면 이것은 모델, MVC 모델이라고 해요. MVC로 디자인합니다. 디자인. V는 뭔가 하면 view입니다. view. C는 컨트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화면에 여러분들 탐색기가 있죠. 탐색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파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로 이렇게 파일이 표현되어 있고 이걸 클릭하면 여기 어떤 그 폴더의 내용이 쭉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뷰라고 불러요. 뷰. 화면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뷰라는 것은 내가 화면에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근데 그러면 요 화면에 나타나는 요런 형태로 나타나게 하려면 컴퓨터에서 이걸 뭐예요? 데이터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즉 어떤 특정 자료 구조로 그 데이터를 화면에 이렇게 보이게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데이터를 우리가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여기 파일을 탁 클릭하면 어떤 코드가 동작하죠. 여기가 막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컨트롤이에요. 컨트롤이라는 게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그 뷰에서 어떤 특정한 곳을 클릭을 하거나 여기 이제 뷰를 다루는 게 마우스 클릭이나 키보드를 누르거나 뭐 이런 거죠. 터치 스크린이니까 터치를 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여야 되는데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걸 클릭하면 어떤 동작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 하나의 UI를 가지는 프로그램에서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UI 프로그램의 작성 내용이 돼요. 그런데 어떤 한 코드에 코드를 막 작성할 거 아니에요. 이 작성할 때 코드 안에 이 내용이 여기 있는 세 가지 내용이 한 번에 막 쫙 들어가 있다고 해봐요. 정신이 없어요. 어떤 것이 자료 구조고 어떤 것이 화면에 보이기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컨트롤,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니까 코드 읽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생각했는가 하면 모델과 뷰와 컨트롤을 분리하자. 이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모델과 뷰와 컨트롤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하면 여기 있는 main activity.java를 가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코드예요. 그죠? 이게 동작이에요. 동작. 이게 이제 코드, 컨트롤이죠. 동작이에요. 그럴 때 화면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가 여기에 XML 파일로 요거죠. 요게 같은 거라 그랬죠. XML 파일로 화면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뷰잖아요. 그죠? 이 뷰가 프로그램 코드하고 분리되어 있죠. 두 개의 파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델과 뷰와 컨트롤이 분리되는데 여기 지금 모델과 뷰가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의 이름이 무엇이었나 하면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 이걸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기계가 인식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이제 코드로 자바 코드로 만들어질 때는 이게 패키지 명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패키지 명이 디폴트로는 프로그램의 이름과 동일한 것으로 패키지 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이름을 줄 때 전부 패키지 명 형식으로 줘야 되고 그것이 다 소문자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습입니다. 그리고 이걸 run 함수를 run 메뉴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실행이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내용을 차근차근 더 배워보도록 하나씩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